오늘 낭독할 책은 연봉 10억 공인중개사의 영업 비밀입니다. 출판사 국일증권 경제연구소. 지은이 노창희. 자신을 부동산쟁이, 세일즈 코치, 빌딩 임대 대행하는 사람, 에이전트라고 다양하게 부르는 부동산 업계의 엔잡러이다. 부동산 세일즈를 천직으로 알고 3대째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 부동산업을 친근하고 하고 싶은 일로 여겨 대학교 1학년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일하면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 그 외에 다양한 국내외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 세계적인 부동산 기업인 ERA 코리아와 리맥스 코리아에서 세일즈 코칭과 부동산 컨설팅을 13년간 했으며 국내 최대의 자산관리 회사인 메이트 플러스에서 대형 건물 임대차 업무와 중소형 빌딩 업무를 하며 전문성을 다졌다. 또한 국내 최고의 시설관리 시스템을 갖춘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O&M에서 그룹사가 보유한 오피스 빌딩의 임대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총 8장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1장은 세일즈 준비, 2장 영업적 사고, 3장 고객 확보, 4장 전속 계약, 5장 계약 성공, 6장 마음 얻기, 7장 성공의 핵심, 8장 정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3장 부분입니다. 고객 확보에 대한 부분 낭독해 보겠습니다. 고객 확보. 좋은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 성실함으로 무장하라. 1. 최고 실적의 에이전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직업으로 삼아 30여 년 가까이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영업은 요령도 필요하고 학력이나 개인 능력, 심지어는 외모 같은 개인이 가진 자신만의 경쟁력 등이 모두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런 개별적인 경쟁력이 전부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개인적인 경쟁력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큰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인 성공의 요소는 성실함에서 나온다. 개인적으로 영업을 직업으로 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다. 보험 영업하는 사람도 높이 생각하고 자동차 영업, 그것도 새 차 또는 중고차에 따라 영업 스킬도 상당히 다른다는 점도 재미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세일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 의사를 일으키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판매해야 한다. 이 점이 공통점이다. 생명보험 영업만 보더라도 외국계 보험사는 멋진 외모와 화려한 학력으로 무장한 라이프 플래너가 상품을 판매하고 주부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업 조직도 있다. 예전에는 이왕 영업한다면 겉으로도 멋지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어 성실함으로 행군해 나가는 행위 자체에 숭고함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흔히 보험 여왕이라고 불리는 보험 우수 실적자의 하루를 따라다니며 지켜본다면 그 어떤 나태해진 영업사원도 존경심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행복감을 느끼고 일하겠는가? 때로는 너무나 힘든 날이라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전진하겠다는 굳은 마음 자체가 존경의 대상인 것이다. 2. 한 번 터진 계약은 다른 계약을 부른다. 부동산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처음 선택한 사람은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부푼 꿈과 막연한 청사진을 갖고 영업을 시작한다. 기대가 큰 만큼 반년 정도 지나면 실망감과 좌절 또한 크게 느껴진다. 정말 무서운 진실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시작한 10명 중 2명 정도가 고소득을 내고 나머지는 원하는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영업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 여부는 일을 시작하고 6개월 정도면 판가름이 난다. 성공과 실패는 학력과 경력과는 무관하게 나타난다. 6개월 전후에 단계별로 꼭 해야 하고 습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필수 액션을 마친 사람이 성공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하는 것이다. 분명 성공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다. 성공이라는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줄 열차를 출발역에서 탑승했을 뿐이다. 이 열차에 아예 탑승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이라는 목적지 자체를 갈 수 없다. 뒤늦게 깨닫고 정신을 차려 성공이라는 목적지로 달려올 수는 있지만 걸어오거나 느린 열차, 버스를 타고 와야 하므로 상당히 오랜 시간과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부동산 영업을 처음 시작해서 초기 6개월 동안의 최선을 다해 성공의 목적지로 가는 고속열차에 탑승하길 바란다.
고속철도의 특성상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듯이 당신의 영업도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영업 초기 6개월간 몰입 시간을 가져라. 6개월이라는 시간을 날짜로 따지면 180일이다. 180일 동안 어떻게 급속 충전으로 일만 하는 상태로 나 자신의 수준을 끌어놓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다. 급속 충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폭발적으로 몰입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신입 에이전트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행운의 신으로부터 선물 받는 초심자의 운은 6개월 정도가 한계인데 이 기간에 어떻게 하느냐는 신입 에이전트가 부동산 바닥에서 계속 머문다고 가정할 때 10년을 좌우한다. 지금부터 부동산 일을 처음 시작할 신입 에이전트의 입사 후 6개월을 가상해서 이야기하겠다. 설정. 대학교를 졸업하고 땡땡물산에서 2년간 근무하고 부동산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노현우 씨는 땡땡 부동산 회사에 입사했다. 사무실 소재지는 삼성역인데 주로 사무실 임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위 설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의 선택이다. 100% 인텐티브 형태로 영업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라면 더더욱 자신이 어디에서 일을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어쩌면 부동산 영업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일 것이다. 올바른 회사를 알아보고 선택해 입사한 노현우 씨는 회사가 제공하는 신입 에이전트 교육 과정을 한 달간 받게 되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부동산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 기반의 오래된 사업 연역이 있는 부동산 회사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큰 틀에서는 부동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 발굴과 물건 확보를 시작할 것이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 부동산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 6개월간의 가상 일정표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우선 얼마를 벌고 싶은지를 정해야 한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영상으로 업로드하는데 영상 속에는 공인중개사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이렇게 중개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광고가 핵심이다 등 다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다. 하지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다. 중개업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물건과 고객이다. 결국 물건도 사물이 아니라 부동산 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의뢰받는 것이니 고객 발굴이 부동산 비즈니스의 열쇠다. 성공한 에이전트는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얻은 사람이다. 부동산에서 부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언가 인간미가 없는 단어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동산은 결국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업이다. 100억짜리 건물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100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 전소권을 획득하고 그 전소권을 사용해 살 사람을 찾는 과정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얼마를 벌고 싶은지를 정하는 사업계획 방법론의 핵심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늘 내가 말하고 다니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시작하면서 세우는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가 있다. 사무실을 개업했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컨설팅 회사의 소속으로 일하든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인드가 중요하다. 인바운드의 형태로 1층 사무실에서 광고 등 한정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로 고객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아웃바운드 형태로 내가 찾아가는 영업을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영업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해온 방식이자 신입 에이전트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방식은 내가 고객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것은 매우 능동적이며 어려운 과정이다.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지만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거워서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고객을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 주도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고 자신이 업무량을 결정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을 얼마나 올릴지 추산해서 사업계획도 출입하기가 용이하다. 다음으로 내 몸값을 계산해보자. 계약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간 3년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 내가 주로 활동하는 파밍 지역 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계약의 규모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수료의 평균을 계산해본다. 영업 목표 수립을 위한 단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큰 목표를 세우자. 나는 처음 출근한 신입 에이전트에게 항상 물어본다. 노현우 씨, 오늘 처음 부동산 일을 시작하셨는데 올해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대답은 참 다양하다.
나이가 젊은 사람은 셀러리맨 친구들의 연봉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이가 있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자신들의 마지막 연봉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누구는 올해는 부동산 일을 처음 시작하는 해이니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대답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영업에 실패하게 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목표는 크게 잡아야 한다. 대신 그 목표를 내가 계산한 내 단가에 비추어 달성할 수 있도록 액션 플랜을 세우면 된다.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1년 차에 1억을 벌겠다 또는 3억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누가 얼마를 벌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목표다. 누구나 많은 수익을 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 중요한 것은 목표를 희망사항으로 두는 게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줄 실행 계획이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짚어보겠다.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100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판매할 주상품을 선택한다. 한 건의 계약당 단가를 정해본다. 매월 단가 900만 원짜리 임대차 계약을 한 건 이상 해야 한다면 역산해보자. 계약 성사율을 생각해야 한다. 그 누구도 진행하는 고객을 100% 계약하지는 못한다. 특히 부동산 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10% 미만일 것이다. 물론 옆에서 멘토나 코치의 코칭을 매일 받으면서 진행한다면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10%, 50%라고 이야기하는 퍼센티지의 소스를 고민해 봐야 한다. 네, 오늘은 연봉 10억 공인중개사의 영업비밀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는데요. 출판사 협찬으로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국일증권경제연구소, 지은이, 노창희.